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관계로 엮여 있죠. 이들은 삶의 기쁨과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하게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같은 취미나 재미를 공유하며 친해졌던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거나 혹은 더욱 끈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모두 좋은 친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단순히 많은 친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의 관계가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노력과 통찰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와 도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통찰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지는 이유를 설명하며 무조건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랜 관계도 선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계의 본질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여러분의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나이와 함께 변하지만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삶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는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질이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고독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고혈압, 심장질환, 치매와 같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며 심지어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로를 배려하고 깊이 연결된 관계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공유된 취미나 환경으로 친구가 되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 삶의 경험, 그리고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선명해지는 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지속될 수 없으며 그중 일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연결로 남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던 75세 박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와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박 씨는 한때 동창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며 누구보다도 활발한 사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져 온 친구들과의 관계는 인생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상실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남은 친구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예전에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이 이제는 텅 빈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이런 공허함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이와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진정한 우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부담스럽고 피곤해졌습니다. 반면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박 씨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오래된 친구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으며 대신 현재의 자신과 삶의 방향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점점 고립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보다 질이 중요하며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하는 친구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더 많은 노력과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과정이 때로는 외롭고 어렵더라도 그 끝에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삶에서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본질적인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는 존재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넘어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가치관이 맞는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의 길을 걷지만 기본적인 가치관이 비슷하다면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깊고 안정적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거나 다른 경험을 했더라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이해와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을 추구하는 삶과 소박함을 지향하는 삶은 방향성에서 다를 수 있지만 정직함과 배려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면 관계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정 씨의 이야기는 이런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정 씨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인해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주변에는 실패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오랜 친구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 씨의 상황을 비판하거나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단지 공감하며 그의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정 씨는 이런 친구의 태도 덕분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감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요소가 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공감하는 친구는 비판 대신 지지를 보내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상대의 삶을 존중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절한 행동을 넘어 깊은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가치관이 맞는 친구는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사람이 공통의 목표나 믿음을 공유할 때 그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건설적인 조언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이런 친구는 강력한 정신적 버팀목이 됩니다. 가치관이 맞는 친구는 나이가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철학과 태도가 비슷하다면 관계는 지속됩니다. 공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삶의 무게를 덜어줄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결국 가치관이 맞는 친구는 삶의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우정보다 깊고 진지한 관계가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늙어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비밀을 지키는 일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험담은 순간에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누군가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이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 씨는 오랜 친구 모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모임의 주제로 떠오르며 농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이야기가 왜곡되고 확대되면서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게 되었고 결국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스트레스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은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을 털어놓고 안심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신뢰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전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친구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삶에서 큰 버팀목이 됩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경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데 큰 결점이 됩니다. 험담이나 타인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신뢰를 주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에도 예의와 선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선을 넘는 행동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김 씨는 오래된 친구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친구는 자꾸만 돈을 빌리려 하거나 재산 문제를 거론하며 선을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정을 생각해 요청을 들어줬지만 반복될수록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친구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 관계를 이유로 모든 것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선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재산, 가족 문제 같은 민감한 부분에 지나치게 관여하려 들면 갈등이 생깁니다. 선을 지킬 줄 아는 친구는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고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우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피해야 할 관계도 생깁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무조건 반대하거나 작은 아이디어에도 흠을 찾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내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런 유형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 자신도 모르게 피로감이 쌓입니다. 정 씨는 동창 모임에서 이런 유형을 자주 겪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계획을 제안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되겠어? 라거나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지? 이러한 반응은 모임의 열기를 식히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웃으며 넘겼지만 반복되면서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이런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 모임 참석을 줄였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야 할 유형은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 자랑, 돈 자랑, 과거의 성공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대화를 자신의 자랑으로만 채우곤 합니다. 이 씨는 자랑 때문에 모임에서 점점 외면받았습니다. 항상 자식의 성공과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축하해주고 대화를 맞춰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씨는 곧바로 자신의 자랑으로 대화를 바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씨를 부담스러워하며 모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나친 자랑은 자칫 상대의 자존감을 해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화에서 자랑보다는 공감을,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피해야 할 관계를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성공을 질투하거나 모함하는 유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과 열등감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깎아내리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해치고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김 씨는 작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 중 한 명이 김 씨의 성공을 질투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는 식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넘기려 했지만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과 태도는 김 씨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김 씨의 성공이 과장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평판을 깎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김 씨도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의 질투심을 이해하려 했고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상대의 노력이나 배려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이용하거나 더 심한 태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는 결국 이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모임에서도 조용히 거리를 두며 심리적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처럼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진심으로 대하고 배려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가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관계가 지속적으로 불편해진다면 절연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거리두기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여전히 자신을 헐뜯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 친구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이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질수록 상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비겁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결정입니다. 관계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윤 씨는 70대에 접어들면서 주변에서 하나둘씩 친구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족들과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는 데에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비슷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 시절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추억을 꺼내 이야기하면서 금세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학창시절, 첫 직장 생활, 결혼 준비 등 과거의 이야기들은 윤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윤 씨의 기억 속에 흐릿했던 추억을 꺼내 이야기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시간은 윤 씨에게 단순히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과거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윤 씨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은 나이 들수록 그 중요성이 커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데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과거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윤 씨는 그날 이후 친구들과의 모임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은 그에게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눈물을 나누며 윤 씨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 없이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윤 씨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마음을 열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습관을 가지며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이웃들과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윤 씨는 새로운 관계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통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서로의 공간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윤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로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적당히 도와주는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윤 씨는 이제 회상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관계를 두려움 없이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추억을 공유하며 웃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시간을 쌓아가는 과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박 씨는 오랜 세월 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과 가정에 몰두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도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문득 책장 한 구석에서 오래된 졸업 앨범을 발견한 박 씨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왜 이렇게 오래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박 씨는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친구의 번호를 찾아낸 뒤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많이 도와줬고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박 씨는 이 메시지를 보낸 후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 친구로부터 길고 정성스러운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박 씨의 연락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그동안의 시간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박 씨와 친구는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한번 우정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감사의 메시지 하나로 시작된 이 만남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감정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 큰 준비나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점심 한 끼를 함께한 친구에게, 고민을 들어준 지인에게, 혹은 오랜만에 떠오른 과거의 인연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덕분에 힘이 났어. 너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몰라. 같은 작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큰 의미로 다가갑니다. 감사는 주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 스스로에게도 행복감을 줍니다. 박 씨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주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하루 중 작은 일이라도 떠올리며 고마움을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노력이 쌓일 때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고 환영받는 경우가 많죠. 정 씨는 매달 열리는 동창 모임에서 항상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화려한 배경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태도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임에서 정 씨는 어떤 친구가 작은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너 정말 열심히 했잖아.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대단하다. 또 다른 친구가 자녀의 대학 입학 소식을 전했을 때도 내가 얼마나 자녀 교육에 신경 썼는지 알아. 그 노력의 결과야. 라며 공감을 보였습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그 결과 정 씨는 모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본인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성공을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칭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칭찬을 건네는 정 씨 덕분에 모임은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칭찬은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칭찬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인정의 순간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유대를 깊게 만듭니다.
정 씨가 보여준 행동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지나친 자랑은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때로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관계를 경직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칭찬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관계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 씨의 행동은 관계에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칭찬은 사람들 사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그 에너지는 다시 더 많은 대화와 교류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정 씨는 단순히 좋은 친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칭찬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거나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냈다니 정말 대단해. 내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하다. 같은 짧은 말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도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칭찬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칭찬을 하다 보면 자신도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더 잘 보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순환은 결국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정 씨처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칭찬이 쌓여 신뢰와 공감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윤 씨 부부는 2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부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좋은 관계를 시작했지만 이웃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윤 씨는 이웃과 대화할 때도 늘 신중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묻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정원의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이런 대화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윤 씨 부부는 이웃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필요한 만큼만 부탁했고 항상 감사의 표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옆집 이웃이 집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 씨 부부는 이웃을 위해 작은 음식을 준비해 조용히 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웃은 그 배려에 고마워했지만 윤 씨는 그것으로 끝내고 더 깊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도 윤 씨 부부가 보여준 적당한 관심과 배려를 부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또 다른 주민은 지나치게 간섭하는 태도로 이웃과의 관계를 망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주민은 이웃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며 소문을 퍼뜨리거나 불필요한 충고를 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 씨 부부는 이러한 사례를 보며 더욱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소소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이웃의 사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의 중요성은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줄이고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만듭니다. 간섭이 없는 관계는 서로의 삶에 여유를 주고 부담을 덜어줍니다. 윤 씨 부부는 이런 방식으로 이웃들과 오랜 세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선택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좋지만 그 이후에는 그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씨 부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며 관계의 경계를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관계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 오래 간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어떤 관계에서도 유효하며 이는 가족, 친구, 이웃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원칙입니다. 오늘도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계는 선을 지킬 때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 씨는 은퇴 후 갑작스럽게 늘어난 여유 시간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일에만 몰두하며 관계를 확장하지 못했던 탓에 은퇴 후 주변에 편하게 만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졌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극적이었던 이 씨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참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날은 낯선 환경에 어색했지만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이 씨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젊은 세대와 어우러지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삶의 활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이 씨는 자신의 삶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채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봉사활동을 하며 처음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새로운 관계가 낯설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편견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활동 중에 실수로 준비물을 잘못 챙겨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미안함에 사과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유쾌하게 넘어가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씨에게 새로운 관계에서도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태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는 봉사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활동에 나서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되찾았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관계에만 머물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취미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완벽하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용기와 진솔한 태도만 있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기회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 씨는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온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했고 대화는 늘 불평과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인연을 생각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만날 때마다 심리적으로 지치고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이 친구와의 만남 후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남아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이 관계가 자신에게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죄책감과 아쉬움을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행복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필요 이상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김 씨는 심리적인 평화를 찾았습니다. 부정적인 대화를 피하게 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정적인 관계에 소모되었던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독서 모임에 가입하며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김 씨는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상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 내린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과거의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준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는 용기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끌어안고 살아가기보다는 스스로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선택할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지금의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란 깊이 있는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가치관이 맞고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더욱 오래 지속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관계의 양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몇몇 사람과 깊은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지나친 집착이나 의무감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진정으로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삶의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맺는 용기를 가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와 함께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관계를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더 풍요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고 바람이 통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해보세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면 관계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모여 나이 들수록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나아가 더 많은 기쁨과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